그러니까 당의 성격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당 정치의 위기라고도 나는 보는데 왜 대표를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에서 예컨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바로바로 제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조그만 도덕적 이슈가 나도 막 흔들렸던 그런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임종석이 왜 남기로 했느냐. 정치적 자산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거고. 포스트 이재명이에요. 네. 새로운 미래 같은 게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하. 호남의 민심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랠리를 꽤 오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사실 양쪽에서 다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얼마인 줄 아세요? 0.1? 네. 이 미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빠 찬스. 뭐 임종석 전 실장 또 일부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또 고민정 최고위원 이들이 그래도 뛰쳐나가지 않고 남고 심지어는 백의 종군을 하겠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의 성격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당의 성격이. 이거 정당 정치의 위기라고도 나는 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에서 예컨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바로바로 제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했어 정당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로 뭉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도덕적 우월감 이런 걸로 뭉친 정당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왜? 대표를 봐요. 대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냥 평생 동안 감옥에 썩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거기다 보면 조국 뭐예요? 2년 받은 사람이죠. 2년 실형을 받았죠. 네. 그다음에 황운하 몇 년 받았습니까? 3년 받은 거고. 예. 범죄자들의 정당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버티는 거냐면 이게 팬덤 정치가 된 거거든요. 팬덤 정치인데 이게 또 플러스 팬덤도 아니야. 내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것도 아니야. 내가 조국을 정말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것도 아니야. 아닙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 너무 싫은 거야. 혐오감이거든. 이 혐오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딱히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민주당은 굉장히 출렁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힘이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거기서도 도덕적 이슈가 나와도 안 흔들렸거든. 근데 민주당은 조그만 도덕적 이슈가 나와도 막 흔들렸던 그런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들도 기득권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깽판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천 깽판 치고 깽판 친다 하다 윤석열 때려잡겠습니다. 조국이 나와서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윤석열 때려잡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 3년 너무 길다. 뭐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의 그 네거티브한 팬덤 정치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임종석이 왜 남기로 했느냐. 그겁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딱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그 새로운 미래인가요? 이름이 뭐더라? 새로운 미래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 같은 게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호남의 민심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나가서 일단 호남 민심을 파고들면은 그냥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은 사실 거의 민주당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있고 나와서 나오면은 또 해볼만 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딱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라는. 그렇다면 차라리 당에서 남아가지고 명분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 종군을 한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나가서 또는 나갔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 졌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배신자야. 내가 나가서 민주당이 이겼다? 하라 이 자식아. 너 나가도 우리 이기지 않냐. 예. 어느 쪽이든 간에 이기든 지든 간에 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비난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남게 되면은 진다 하더라도 진 거 누구 책임입니까? 공천 탓인 거고 누가 봐도. 그다음에 이기면은 난 여기서 그래도 도와줬지 않냐. 사실 그다음에 뭐냐. 나는 그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나가지 않고 당을 지켰다. 근데 심지어는 도와주기까지 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 자산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포스트 이재명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분명히 도전하려고 할 거거든요. 또 당권에 또다시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당권 도전에 아무래도 제동이 걸리겠죠. 예.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서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사법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국 이재명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90점이 될 수 있는 게 누군가라고 했을 땐 나네. 이렇게. 아하. 당내에서는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고민정도 그걸 보는 겁니다. 고민정이 애초에 최고위원 나간 건 뭐예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임종석 공천 안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임종석 본인이 뭐 한 거예요. 내가 백의 종군하겠다. 당의 선거를 돕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도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한 이 모든 파문들을 갖다 지금 수습하고 일단 예. 진영을 짠 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다라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몰리는 리스크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또 김부겸 전 총리를 등장시킴으로써 일종의 방탄 이미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한다. 이런 전략이 담겨 있는 걸 보는데 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이재명 심판론의 성격도 호남 지역 같은 곳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이게 좀 꽤 오래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예. 랠리를 꽤 오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사실 양쪽에서 다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제 긴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민주당에서 저 공천을 저 깽판을 쳤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공천 탈락한 그 비명계라는 사람들 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호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거 뭐야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이거 맞아? 김대중의 민주당 맞아? 노무현의 민주당 맞아?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다고 또 어디를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갖다가 잡아두는 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을 때 쉽게 말하면 친명 공천, 그다음 비명 학살 공천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를 꺾어서 이들이 이제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효과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약간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증서 주는 사람 이런 거 있어요. 그 친문. 그다음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을 또는 필연성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증을 서줬단 말이죠. 이러니까 비명 친문계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났지만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조국 신당으로 싹 옮겨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수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거의 반반으로 나온답니다. 반반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편으로 뭐냐면 그 친명계도 잔뜩 있어요. 예. 친명계들도 잔뜩 있는데 그 조국 혁신당 안에는 그 친명계들은 뭐냐 진짜 강성 중에 강성이야. 아. 이 사람들은 거기를 왜 찍느냐? 아니 민주당이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러다 보니까 싸우는 주체가 제대로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번번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한테 계속 되치기 당한단 말이죠. 이런 사태고. 두 번째는 공천 파문이거든요. 공천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싸우겠느냐. 아. 이러다 보니까 그럼 화끈하게 싸워줄 사람이 있지 않나? 뭐 중도층이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화끈하게 싸우죠. 이재명을 싫어하지 않고 친명 지지층이면서도 더 세게 붙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국 사람들이 혁신당에 있는 가 있는군요. 거죠. 아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 사람 친명인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재명한테 질린 사람들이거든요. 야, 아하. 저거 뭐냐, 정말 당을 갖다가 자기 당으로 만들어 버렸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어디 갔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은 또 싸워야 되는데 정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화끈하게 싸워줄 때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 당이네. 라고 해서 묶여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니까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이제 뭘 걱정하냐면은 원래는 이게 투표장에 안 남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비례대표 투표하러 나온단 말이야. 아하. 근데 비례대표 투표하러 나와가지고 지역군 안 찍어? 이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로 나오면 찍을 가능성이 대부분 찍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망한 민주당이 공천에 실망한 또는 대표 사법 리스크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갔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붙들어 놓는 저수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걸 갖다 잔뜩 거기에 긴장하는 거고 조선일보도 뭐 그 기사를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하튼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님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의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럼 또그 민주당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차피 다른 당이거든. 예. 다른 당이고 이 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예요? 지지율을 반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반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찍는 사람들은 이 두 당에 언젠가 하나가 될 거다는 생각을 하고 예. 나 역시 그 두 당이 결국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나온 거는 바로 뭐냐. 현재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가. 그게 어쨌든 이걸로 표출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조국 신당 이러면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며. 어허. 근데 다시 조국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중도 표심에는 이거 뭐야? 이쪽 당은 뭡니까? 이재명이고 저쪽 당은 또 조국이 또 나와?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라고 하면 이것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서 막 강성행도 행보를 보이는 게 과연 중도층 민심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예. 혹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조국 신당이 나와가지고 막 설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중도층 표심엔 도움이 될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 반명을 형성하면서 예.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기 반감이 예. 있기 때문에 또 반대 집단들을 결집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얼마인 줄 아세요? 0, 1? 0%. 네. 0%. 학생층도 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특히 미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빠 찬스. 그들한테는 이건 뭐 위헌적 사태거든. 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어. 하지만 그 금수저랑 나랑 그래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 이거 하나로 이제 살아온 세대인데 거기다가 자기 딸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다시 나와? 예. 라고 하니까 거긴 극도의 반감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갖고 있는 이건 바로 이제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고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민주당이 같이 끌어안음으로써 같이 민주당이 더불어 갖게 되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예.